예, 안녕하십니까. 김해 공예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역량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정한 주제는 김해 공예가의 일상을 이야기하다입니다. 자, 이제 제 이력을 조금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쭉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주제 이제로서 우수 성정 기술자가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거기서 있고요. 백년 소공인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저 경상남도 이제 최고의 장인이라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심사위원하고 이제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국에 이제 심사를 다니고 심의를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첫째로 이제 제가 조금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의식 없이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로 반복적이고 이제 연속적이면은 답습을 하게 되고 이제 정의의 삶을 살기 쉽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정의라는 용어를 쓰면은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의가 어때서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답습을 하는 정의가 되지 말자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개성과 유저의 삶을 살기 쉽다. 물론 이제 평소에도 연구와 창조의 삶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해 공예인 여러분들이. 그러나 의식 없이 살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조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독선적이고 이제 폐쇄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많게는 100번째까지도 가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예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철학적이고 감성적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리라 믿고, 가치에 대한 정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물을 지니고 있는 쓸모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즉, 그 말은, 공예는 일종의 미를 창조를 해서, 또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은, 쓸 수 있는 사람이 만족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정말 쓸모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공예가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사소한 습관의 이제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평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상당히 사진을 찍어서 많이 남기거나 카톡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모를 남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경제적 이익을 창출을 시켜야 된다. 물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지금 현 시대에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물론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또 공예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공예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도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봐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를 해서 공예의 가치를 열심히 높여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
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화입니다. 물론 브랜드는 각자 다 갖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명품 브랜드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냐라는 것이죠, 보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예가로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화 방법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거는 뭐 수많은 방법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점점 이제 이게 그 발전된 모습들이 이제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공인된 자격의 취득입니다. 이제 공인된 자격, 옛날에는 이제 뭐 사적인 공간에서 하는 그런 자격들도 많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보다는 정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좋은 방향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 정보 바탕으로 대표 브랜드를 개발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기술 개발 당연한 일이죠. 특히 이제 지금 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특허와 지적재산권 취득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부터도 사실 잘 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수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인증제도,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공예품 뭐 대전에서 입상을 하면은 이제 김해시 공예품 뭐 지정업체가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빠트림없이 브랜드화 하는데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브랜드화 실행인데, 실행으로 본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된 자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브랜드화가 있지만은 제가 꼽은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첫째로 제일 위에 상위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경상남도 최고장인, 김해시 최고장인, 백년소공인,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숙련기술자, 기능한국인,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뭐 주요 명문화재, 대한민국에서 하는 뭐 대한민국 주요 명문화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화를 실행하는데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대한민국 명장, 경상남도 최고의 장인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매년 이제 3월경 경상남도 최고의 장인 같은 경우는 6월경, 뭐 선정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국에 35명 이내 분야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점적으로 이제 이러한 분야들을 보시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최소 자격,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 여기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일시장려금 내지는 이 장려금들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시면 이제 우수숙련기술자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매년 3월경에 대한민국 명장과 우수숙련기술자와 뭐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이제 선정 계획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좀 봐주시고, 특히 우수숙련기술자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면은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서류들을 이제 대한민국 명장부터 시작해서 최하위의 어떤, 하위라기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다 보면은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배점들이 한 5점에서 10점 정도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하시고, 이거는 전국의 인원들이 한 100명 정도 분야별로 뽑습니다.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200명 정도 뽑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100명 이렇게 뽑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지원자가 경쟁률이 없으면은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정 자격이 돼야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김해시 최고 명장을 뽑았는데 두 분이 이제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김해시 거주 이제 4개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뽑는다는 거 하고, 그다음 여기 또 이제 일시장려금 600만 원이 이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도 또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안 되는데 뭐 지원자가 내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그 서류 심사에서 통과가 돼야만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쉽게라기보다는 좀 이거는 전국에 200개 업체 내외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고요. 공고일 현재 이제 15년 이상인데 여기에는 따로 별도 일시장려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인증 현판을 이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축인데, 자금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게 필요할 때는 이제 그 이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금을 받았으면 굉장히 저리로 받았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공방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물품들이나 그다음에 소모품들을 끊임없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반드시 우리로 본다 그러면 이제 소공인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밑에 빨간 걸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보유가 필수고요. 여기에서는 또 특히 그 업종으로 넘어가면은 제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거의 제조가 돼야만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 명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경상남도 최고장인,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김해시 이제 최고 명장, 뭐 이렇게 이제 문건들이 많은데, 이 문건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출력을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문건들이 나와요. 굉장히 그 두꺼운 문건들이 나오는데, 이 문건들이 거의 하나로 통일돼가 있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 명장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제 서류를 만들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중간 정점에 있는 이제 경상남도 최고의 문서장인 문서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첫째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자격 요건 이제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청 직종, 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접수기간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접수기간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시간을 서류를 만들다 보면 시간이 쫓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한 2, 3일 내로 그냥 마무리를 해서 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어도 10일 정도의 여유는 가져야 이게 이제 접수기간에 서류를 접수를 할 당시 문제점들이 반드시 발견이 돼요.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그 접수기간은 굉장히 그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기간, 뭐 선정심사 기준, 물론 이거는 뭐 너무나 말할 것도 없이 선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 담당자에게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서류만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서류들을 그 이제 담당자들, 그러니까 추천기관이라 하면 이제 경상남도 최고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 있는 시장 그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담당 부서가 뭐 지역 경제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도에서 인정하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이 대표적인 그 기관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시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천을 경상남도 공예조합에서 받는 것이 조금 더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 대접필이라고 빨간 걸로 이제 써놓은 것은, 이제 그 원본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반드시 사본을 제출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본과 사본이 똑같은지 아닌지를 담당자가 반드시 원본 대접필이라는 스탬프를 찍어서 그 위에다가 도장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책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러면 보통 250페이지 정도 한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죠? 거기에는 원본 대조표를 찍을 수 있는 게 거의 한 100페이지 이상 뭐 찍어야 되고 원본 대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상으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2, 3일 내에 갖고 가서 원본 대조표를 찍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최소한 김해 시에 제출하려고 그러면은 김해 시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그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보름 이상은 거기에 제출을 해야 여러 가지 서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 항목별 작성 요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총 경상남도 최고의 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심사에서 102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심사에서 100점이고, 그 다음 또 이제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은 이제 점수가 없지만은 뭐 이 세 가지 부분들은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에도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이제 기능경기대, 뭐 국가기술 자격증, 뭐 그 외 선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 기능경기대를 나간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근데 배점은 실제로 이게 30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점수를 따야 되느냐? 결국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능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사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기사까지 따면은 이것도 배점이 한 18점 정도 나오니까 괜찮은 품목이고,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이제 그 밑에 나항에 보시면은 기술, 숙련 기술자. 이게 배점이 10점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자, 여기 이제 3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실용실한 특허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특허 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특허는 나중에 내더라도 실용실현이나 디자인 등록을 좀 건수를 많이 낸다 그러면은 오히려 배점 받기가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실적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논문 뭐 실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련 관련 대외적 이제 활동 실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기술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내적으로 사회에 얼마나 이제 봉사를 하고 이 숙련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배점을 줍니다. 이게 25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또 그 밑에 보시면은 또 더불어서 이제 사회봉사 실적도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것도 배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5점씩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될 점들은 20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해야 배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산점이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표창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김해시 다르고 경상남도 다르고 대한민국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지사 표창에 1점을 줍니다. 예. 뭐 만약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확실히 아직까지 잘 못 봤습니다만은 뭐 김해시장님 상이 또 1점이 부여를 할 수도 있겠죠.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유심히 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서류 심사,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면접, 그다음에 이제 현장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격 여부입니다. 만약에 이 일에 종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뭐 공방만 차려놓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심의위원들이 가서 보면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통과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점수가 나오는데 이 배점이 100점입니다. 이 경상남도 최고의 장인들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면접을 보는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거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적절하게 대답을 잘 하시고 시간 안에 요점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서류는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 지금 이제 250페이지 이내로 이렇게 분명히 이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욕심에 뭐 251페이지를 보겠다, 252페이지를 하겠다 이러면은 거기에 분명히 결격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외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반드시 안 넘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류가 이제 대충 한 27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뭐 서약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은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내야 됩니다. 이것을 내지 않으면은 심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검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걸 안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것이 전부 다 포함돼야만이 102점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반드시 하나라도 더 채울 수 있으면 채워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경상남도 기능 추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김해시에도 할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이제 경상남도 공예조합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상남도 공예조합에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조금 쉬운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사업주라고 나와 있는데 해산 경력 사실 확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근로자 용어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다 사업자 기준인데, 혹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경력을 떼면 되지만은, 만약에 회사가 폐업을 했다. 그럴 때는 경력을 못 떼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인후보증이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때 당시 회사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한테 인후보증을 좀 써달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인후보증이라는 게 그냥 써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를 거쳐서 인후보증을 해야 재직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물론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이제 예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는 게, 보유 숙련 기술에 대해서 설명 이렇게 이제 해서 문서상에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우수 숙련 기술자나 그 다음에 경상남도 채용을 할 적에 사실 몰라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페이지하고 여러분들 좀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이제 낸 부분들입니다. 이 페이지는 사실은 심의위원들을 보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뭐 포인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기 힘든 사항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표준적으로 노트 방식 중에서 이제 코넬 대학에서 개발했던 그런 이제 어느 대학 교수가 개발했던 코넬식 노트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참조를 하시면은 간략하게, 안 그러면 간결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죠? 뭐 위에 이제 보면은 뭐 기존의 분청도자 소지 단점, 내화도 부족, 뭐 이렇게 내용을 쓰고 그 밑에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심의원들은 위에 것만 보고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대번에 느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부분들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수 숙련기술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 숙련기술자 분명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숙련기술 전수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후계자를 우리 공방이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쪽을, 이제 우수 숙련기술자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선정을 받을 때 같이 공고에 이제 내면은, 우수 숙련기술자가 이제 전수자가 되면은, 그 전수자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저한테 주는 거죠. 한 80만 원 정도, 월 80만 원 정도 한 5년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일종의 봉급을 지원해줘라. 그 2세들한테 지원을 해줘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숙련 보유 인정 실적 이렇게 놨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게, 저 할 때는 사단법인, 사설단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련기술 보유 정도 인정 실적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청 직증과 관련한 국가 품질 명장,
최고 농업기술자 시군에서 선정된 명장 등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유권 해석을 조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김해시 공예품 지정업체,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에서 하는 경상남도 공예품 지정업체, 이런 것도 여기에 저는 인정 실적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은 유권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이 제도가 느슨할 때는 사단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무슨 경력들을 다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그런 단체들이 많고 이러니까, 예,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주체기관 뭐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숙련기술 활동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는 이제 기능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뭐 출제위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사 시험 이제 뭐 감독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가가지고 있는데, 감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출제위원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기능사 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이것도 이제 실적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반드시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공인된 단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단법인이나 뭐 이렇게 사설단체에서 뭐 심사를 받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 연도, 저저번 연도는 인정을 해줬지만은 지금은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심사위원 위촉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관련 협회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한 강의 심사위원 회의 참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게 이제 또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제 주체기관이 이제 그 공공기관일 때는 좀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제출처에, 이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제출처에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주체기관이 뭐 김해시 같으면 김해시에서 하고 사단법인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담당자한테 받아보는 것도 저는 이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공고일 기준 10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저 할 때는 30년, 40년 그대로 경력을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변별력을 위해서 공고일 기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니까 지난 10년 기간 경력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활동하지 않으면은 결국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이제 법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제 사회봉사 점수들이 나오는데, 이 사회봉사 점수가 제가 이제 우수 숙련기술자 할 때 이제 갑자기 기억나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면접위원 분들 중에서 면접위원들이 주로 이제 명장들, 그 다음에 교수들이 오셨는데, 제게 이리 물어봤습니다. 자, 사회봉사 점수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너무 순진하게 대답한 거죠. 저는 기술이 중요하지 사회봉사 점수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조금 비중을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심의위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의향을 알겠더라고요. 즉, 기술만 가지고는 되는 세상은 아니다. 인성과 그 다음에 사회봉사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성을 겸비하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명장도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시설 장비화 현대화 실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도자 쪽은 굉장히 그 스마트화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말해서 이제 가스가마에서 이제 전기가마로 바꾸면서 조금 이제 뭐 스위치만 하나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쭉 소송이 되는 과정이 이제 거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목공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들이 원래 이제 집진 시설을 다 갖추게 돼가 있긴 하지만은, 뭐 어떤 경우는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집진 시설을 못 갖추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그 먼지를 이제 막고 했는데, 그것을 어느 백체에다가 환풍기를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계에다가 집진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현대화 시설 실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얼마든지 도구라든지 뭐 쓰고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더 뭐 일자해서 조금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그 깎아 보니까 이건 좀 더 잘 되더라 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을 해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이 현대화 실적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술자격검정감독위원 위촉 확인서라고 이제 표본으로 이제 하나를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는 300페이지 막 이렇게 그 좀 뒀어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심의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 점수와 매기는 분들이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간소화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옛날에는 이제 심사위원, 심의위원 뭐 이런 위촉 사항들의 서류들을 개별로 다 붙였어요. 그럼 10장이면 저 같은 경우는 10장, 20장을 다 그 원본을 가지고 4본을 복사를 해서 4본을 첨부를 해서 확인서를 이렇게 받는다든지 위조 대제피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래 되면은 이제 장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 예를 든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한 10년 동안에 심사위원을 뭐 3번을 갔었다, 5번을 갔었다라고 이렇게 위촉 기간을 정해서 한 장짜리로 만들어 줍니다. 이 확인서를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이제 조금 그 옛날 뭐 납대 시절에는 이제 사단체나 뭐 그다음 또 이제 조금 이렇게 인정받기 힘든 그런 서류들도 이제 인정을 해주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선정 계획에 이제 선정 계획이나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정 계획서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프로필이 이제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사전 준비 없이 이제 공고가 되고 나서 하기에는 벅찬서들이 많다. 이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27종,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최고의 장인 27종에 관계되는 서류를 뭐 설명서만 보고 다 처음에는 할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 어느 분야는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하는 어떤 분류상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평소에 내가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각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미리 접속을 하셔서 2021년도에 내가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도 공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선정 계획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인터넷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모바일에, 또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에 확보를 해놓고 내가 수시로 보겠다. 이거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지면으로 인쇄를 해서 그 매뉴얼을 수시로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저의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선정 계획이 조금씩 바뀐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이게 이제 1년 1년은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경쟁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정부 어떤 그 사항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7년까지 뭐 경력을 인정을 해준다 그랬다가, 또 어떤 경우는 10년까지 인정을 해준다 그랬다가,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는
정리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정리가 요즘 굉장히 쉽겠죠, 그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갤러리에 저장을 해놓고, 또 카톡이나, 뭐 안 그러면 이제 제가 흔히 쓰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에 어떤 그러한 것들을, 내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세월이 지나도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그때 당시는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다시 재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쉽게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공예가의 일상 중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이제 광고에 뜨는 이제 멘트입니다.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생각만 있다고 정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예.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생각만 있다고 정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제가 2번 강조했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상에 올랐었을 때의 어떤 느낌들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산만 바라보고 느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상에 오르고 싶다면 반드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정상에 오르고 싶다 그러면은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반드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 공예인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산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